왜 자꾸 작업은 요즘 실패를 거듭할까요? 저도 잘 된 것들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망친 것들은 내가 했다는 거를 너무 부정을 하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모르게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민망함과 창피함을 각오하고 다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망쳤다, 성공했다 하는 그런 기준은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뭐 한마디로 내 마음에 들면 성공이고, 마음에 안 들면 실패인 것이죠. 물론 그 판단에 시간차가 있을 때도 있지만, 네, 그렇다면 예술가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기준일까요? 이게 성공이란 게 되게 명확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생각할수록 이거 되게 미궁에 빠지는 주제입니다. 뭐 나는 세계 최고의 예술가가 될 거야. 나는 역사에 남을 예술계의 어떤 고트가 될 거야.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뭐 솔직히 이렇게 조금 확률이 없는 거 말고 저는 좀 현실적으로 제 생애에서 어쩌면 실현 가능할 만한, 운이 조금 따라주면 실현 가능할 만한 그런 범위 안에서의 예술가의 성공이란,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정확히 어떤 상황을 성공이라고 정의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물론 지금 예술가 지망생인 어떤 10대, 20대 친구들에게도 궁금한 주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나름대로 다들 조금 커리어가 쌓인 30대, 40대 예술가들에게 더 궁금하고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품을 발표를 하면 확실히 커리어 초창기보다는 날 봐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긴 했겠죠. 하지만 그대로 만족을 하는가? 나는 어디까지 바라는 것인가? 나는 성공을 했는가? 만족하는가? 아닌가? 아니라면 왜 아닌 것인가? 혹은 성공했다고 느낀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들을 던져보고 싶어요. 저도 되게 헷갈리는 지점이라서요. 이거 인생의 한 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게 생각보다 사람마다 다 기준과 만족이 다르고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또 이 성공이라는 단어의 막연한 속성 자체가 뭔가를 이루면 이룰수록 기준치가 계속 상향 조정될 뿐이라서 그냥 생각 없이 있다가 보면 절대 잡을 수가 없고, 절대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막연한 문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 뭘 몰랐던 시절에는 어디 언론사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기사를 낸다고 하면 진짜 들떠가지고 막 자고 일어나면 나 막 스타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나 너무 유명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풋풋한 착각과 어떤 환상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도 저는 뭐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젠 알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뭐 전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명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유명해지는 걸까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애매한 구석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최근에 올해의 음반상 받은 가수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니면 미술 쪽에서 가령 작년 에르메스 재단 예술상을 받은 작가, 혹은 올해 송훈 미술대상 수상자, 바로 이름이 떠오르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분 최고상인 비프 메세나상을 수상한 작품과 감독 이름 혹시 아시나요? 네, 그것도 아니라면 올해 이상문학상을 받은 작가와 작품 이름 아시나요? 네, 도대체 유명하다는 건 뭘까요? 1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모르는 유튜버들이 요즘에는 숱하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명하다는 그 기준이 무슨 뭐 길 가다가도 막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런 연예인 같은 지위를 정확히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작품을 발표하면 모든 언론에 뭐 대서특필되는 그런 위치를 원하는 것인지, 뭐 그것도 아니라면 그 업계에서 여는 파티에 갈 때 적어도 세 사람 이상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먼저 인사하는 그 정도의 유명함을 상상하는 것인지, 뭐 이런 막연한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이라도 해보자 이겁니다. 그냥 막연히 유명해지고 싶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의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천문학 쪽에서도 가장 막연한 게 이거잖아요. 우리 말고 다른 행성에도 지적 생명체가 있다 없다,
뭐 항상 이런 막연한 질문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 막연함을 그나마 달래보려고 과거에 드레이크라는 과학자가 발표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가령 우리 은하의 별의 개수, 또 그 별에 행성이 있을 확률, 그 행성에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할 확률, 그 생명체가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 또 그 진화한 생명체가 전파 천문학을 발명할 확률, 그리고 그 문명이 멸망하지 않고 동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있을 확률, 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조금 수식을 정하고 항목별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뭔가 조금 좁혀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드레이크 방정식을 차용해서 예술가로서 성공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성공이라는 막연한 질문을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객 수. 두 번째, 나의 커리어 하이. 세 번째, 한 달에 버는 돈, 그 다음에 날 비평해줄 업계 동료의 수, 그 다음에 SNS 팔로워, 그 다음에 작업실 컨디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모두 이루는 시점이나 나이. 이렇게 7가지 항목을 제 기준에서 한번 성공을 정해보고 싶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저를 소개하자면 그림으로는 예전에 개인전을 한 4번 정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취미로 일단 그리고 있고요. 최근 10년간의 저의 메인 커리어는 독립영화를 만드는 감독이고요. 또 가끔은 피아노 연주자로서 좀 색다른 리사이트를 여는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요. 또 살면서 책을 2권 출간을 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좀 잡상인처럼 살고 있는데 저의 얇고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객 수입니다. 내가 공들인 작품을 발표했을 때 직접 찾아와서 봐주는 관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예술인들에게 그렇게 동기부여가 또 강력한 것도 없잖아요. 어느 시기에는 또 그게 또 전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이렇게 의리로 그렇게 오는 지인들 말고 순수하게 내 작품을 보고 싶어서 오는 그런 외부 세력들, 그런 외부 세력의 관객들을 상상해 본다면 뭐 많이 오면 올수록 좋죠. 이렇게 막연한 거 말고 정확히 몇 명 정도면 만족을 하는지 한번 제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술 개인전으로 한번 볼까요? 진짜 저는 개인전을 하면서 뭐 다른 작가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하루에 한 명도 안 온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갤러리 문도 제가 키를 받아서 닫고 열고 한 명도 안 오는 갤러리에서 계속 지킴이를 하다가 퇴근한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보통 개인전을 한다면 소규모 갤러리 기준으로 하루에 몇 명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만족한다, 보람을 느낀다라고 느끼시나요? 저라면 진짜 지인 말고 외부 세력 관객 기준으로 하루에 한 30명, 50명은 좋겠지만 그건 너무 욕심 같고 하루에 30명 정도만 개인전에 와서 작품을 진지하게 보고 가신다면 그 정도면 개인전을 준비한 현타는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 전시를 한다고 하면은 한 200명 정도? 뭐 2주 전시를 한다면 한 400명 정도? 내 개인전을 한 400명 정도 보았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선에서 그 정도면 저는 좀 그래도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왜냐하면 전시라는 게 또 저처럼 무명 작가의 개인전이라는 게 또 진짜 사람들이 발걸음하기 어렵고 진짜 안 오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30명이면 되게 만족할 것 같고 일단은 성공했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미술은 이렇게 한 장소에서 이제 개최를 하고 행사를 열고 닫고 하지만 또 영화로 생각을 해보면 영화는 기본적으로 그 전국 개봉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딱 한 편 그 개봉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 영화 성공이라고 하면 보통 막 1,000만 명, 막 몇백만 명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독립 영화의 현실은 10,000명만 넘어가도 정말 성공한, 흥행한 그런 케이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봉을 해봤지만 정말 1,000명 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로 따졌을 때 영화 감독으로서
네, 10,000명만 넘으면 저는 진짜 성공한 영화 감독의 인생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연으로 가볼까요? 저는 공연을 하는 어떤 연주자로서, 공연가로서, 저의 단독 공연 기준으로는 한 100명 정도 있으면 저는 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안정적으로 100명이 유지되는 그런 공연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어디 가서 되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갔는데, 막 3명 있는 그런 데서도 제가 막 공연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공연은 그 되게 준비하는 시간이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길지만 또 그 공연이 끝나면 이렇게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영화나 미술과 달리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연 쪽에서는 많이 바라지 않고 딱 100명 정도 관객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저는 되게 성공한 그런 어떤 공연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출판 쪽으로 가볼까요? 출판 쪽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객의 수는 여기서는 이제 뭐 1쇄, 2쇄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저는 1쇄 완판을 일단은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네, 2권을 출간했는데 한 번도 1쇄의 벽을 넘지 못했고, 물론 수많은 책들이 그 1쇄 벽 앞에서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저도 진짜 다른 작가님들처럼 막 중세를 엄청나게 많이 찍는 건 바라지 않더라도 네, 1쇄만 제발 넘겨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1쇄가 1000부이건 2000부이건 네, 한번 1쇄 한번 넘겨본다면 네, 저는 되게 성공한 네, 그런 작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자잘자잘한 그런 이력들이 점점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력들 중에서도 뭔가 남들에게 이렇게 한 방에 설명하기에 되게 편하다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자존감을 높여줄 만한 그런 경력 중에 나의 커리어 하이 경력은 어디까지 내가 도달을 하면 그래도 내가 1차적으로 만족을 하고 성공을 했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항목입니다. 이 커리어 하이 어떤 경력의 기준은 어떤 그 행사의 질적인 우수함이라던가 그런 거 말고 기준은 저는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 엄마가 남들에게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명성을 가진 곳에서 나의 작품이 발표되는 것. 네, 다르게 말하면 명절에 이렇게 친척들 만나잖아요. 예술에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우리 이모부와 외숙모에게 말해도 와, 너 정말 거기서 했니? 라고 알 정도의 어떤 커리어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미술로 치자면 딱 떠오르는 곳이 네, 국립현대미술관이죠.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무슨 뭐 개인전까지는 사실 네, 거기는 너무 조금 확률이 없을 것 같고 뭐 무슨 현대차 시리즈의 개인전을 내가 한다거나 아니면 올해의 작가상까지는 정말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그 막 작가들 한 50명, 60명에서 하는 그런 기획전에 네, 저도 벽 하나 할당 받아서 한두 점 정도 출품해서 나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뭐 전시를 해봤다. 이 정도면 저는 어떤 성공의 척도로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좀 남이 봤을 때도 그렇고 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계속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미술가들은 네, 그렇게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그런 목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운이 조금 따라준다면 네, 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되게 뭐 어려운 것이지만 절대로 뭐 못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미술은 딱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 치면은 네, 뭐 하나밖에 없죠. 부산국제영화제죠. 네, 영화제에 아무 관심이 없고 영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뭐 전주국제영화제나 부산국제영화제는 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를 나의 최소한으로 성공으로 여기겠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운이 좋게도 저는 한 4년 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뭔가 메인스트림 어떤 예술계의 어떤 메인스트림에 그래도 한 번은 가봤다라고 해서 저는 이런 이력에 대한 좀 갈증이 많이 사라졌고 그 뽕이 진짜 한 3년은 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로 쳤을 때는 이 커리어적인 면에서는 이제 뭐 크게 더 욕심을 내면 되게 욕심쟁이일 것 같고,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사람이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네, 그런 이제
뽕 맞은 것들이 조금 뭐랄까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또 한 번 갔으니까 두 번 왜 못 가겠느냐 좀 이런 생각이 네, 사람이 점점 이렇게 욕심이 올라가니까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로는 좀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물론 홍상수 감독님처럼 매년 유수의 어떤 유명 영화제에 어떤 초청받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월드컵이 열리는 그런 기간처럼 저도 4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조금 큰 영화제, 좀 유명한 영화제에서 초청 받는다면 되게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출판 쪽으로 가보면 저는 물론 이제 전업으로 글을 쓰시는 작가님들은 어떤 무슨 뭐 이상문학상이나 문학동네 뭐 젊은 작가상 이런 것들을 원하시겠지만 네, 저는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막 글 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 이렇게 뭔가 딱 주제가 잡히면 글을 쓰다가 출간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저의 목표는 예술상보다는 조금 메인 출판사에서 한번 출간을 해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뭐 창비나 문학동네나 민음사, 이런 조금 메인 출판사에서 출간을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북토크 같은 걸 하더라도 관객이 되게 좀 많이 올 것 같고,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고, 물론 이런 출판사에서 출간을 한다고 일세가 넘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지만 네, 그래도 한번 그게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네, 저는 글 쓰는 작가로서 더 이상은 네, 바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항목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이제 성공을 위한 척도가 또 무엇인가에 또 돈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달에 버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정확히 얼마면 내가 그래도 1차적인 성공을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지난 컨텐츠에서 말을 했듯이 작년 그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그 예술인 평균 작품으로 보는 그 연소득이 1,055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균 한 달로 환산을 해보자면은 한 달에 87만 원을 번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예술가로서 그 저의 성공의 기준은 창작 활동만으로 네, 고정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정도. 그러면 1년으로 치면 한 3,600만 원 되겠죠? 네, 그 정도라면 저는 진짜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뭐 미술로 치자면 한 달에 그림 하나씩 뭐 30호에서 50호 사이를 판매한다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네, 뭐 이렇게 따지면 또 쉬운 것 같지만 또 그림 파는 일이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점 파는 건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 그 한 점 파는 게 사실은 뭐 1년에 한 번 있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런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도달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영화 쪽에서는 이제 돈은 판돈이 크기 때문에 뭐 1년에 5천만 원 이상도 뭐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경쟁률이 너무 세고 공모에 당선되기가 되게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정말로 운이 좋아서 그렇다면은 벌 수 있고, 또 이게 매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치면은 뭐 이것도 1년으로 치면 한 3,500, 3,6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공연 쪽으로 가보면, 네, 공연은 뭐랄까요. 정말 좀 답이 없는 그런 영역이긴 한데, 하면 할수록 조금 마이너스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영화나 미술도 마찬가지죠. 내가 발표를 하면 할수록 좀 가난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게 모든 예술계의 현실이긴 하지만 공연은 특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연에서 사실 그 제 단독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유의미한 그런 수익을 얻으려면 사실 티켓 한 10만 원은 돼야 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공연가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 같은 무명 공연가의 티켓을 누가 10만 원 정도 보러 오겠어요. 보통 한 2, 3만 원 정도에서, 그것도 와주시면 너무 감사한 그런 정도인데, 공연 쪽으로는 사실 뭔가 바라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거기 앉아 있는 사람만 좀 많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라서 이제 공연 쪽은 아예 기대가 없고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출판 쪽으로 가보면 물론 제가 이제 출간한 지가 한 4년 정도 되긴 했지만 작년에 이제 월말마다 이제 인쇄 보고서가 오거든요. 입금이 되는데 네, 작년에 인쇄 제가 얼마 받았냐면 3,040원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내가 뭔가 출간을 했다고 하면은 1년의 마지막으로 인쇄 받을 때 최소 50만 원 정도 받으면 그 정도면은 되게 성공한 어떤 작가가 아닐까? 네, 저의 일쇄를 못 넘는 그런 무명 작가로서의 소박한 꿈은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출판 쪽은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 문화는 조금 되게 신선해요.
내가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를 하고 이제 계약을 맺잖아요. 이제 보통 통상적인 어떤 사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품이 팔려야 원 저작자에게 이득이 오는 게 그런 구조가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출판계는 되게 희한한 게 일단은 출간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인세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선인세가 뭐냐면 일세가 만약에 1,000부라고 치면은 일세가 모두 팔렸다고 가정하고 그 인세를 작가에게 미리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일쇄가 영원히 완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출판사는 작가에게 미리 그 돈을 지급을 해요. 아니 왜 미술은 그게 팔려야 갤러리랑 뭐 5대 5든 이렇게 나눠 갔잖아요. 뭐 영화도 그 수익이 나야 그 배급사랑 그거를 돈을 나눠 갔고. 네, 근데 여기 출판계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낭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팔리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팔렸다 치고 돈을 준다는 것이죠. 게다가 또 표지 디자인도 해주고 또 편집자가 교정 교율도 해주고 네, 책도 이렇게 막 자기 돈 들여서 찍어주고 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네, 고마운데요. 네, 제가 네, 건방지게 메인 출판사랑 뭐 계약을 맺고 싶다. 네,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네, 어느 출판사든 네, 제가 연락만 주시면 네, 정말 넙죽 엎드려서 네, 작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출간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그것도 어려운 것이고 성공인 것이죠. 네, 이게 참 말하면서도 참 이렇게 성공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개인전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배급사랑 계약을 하고 개봉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또 내가 글을 써서 어떤 출판사에서 나를 알아줘서 출간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또 힘든 길입니까? 하지만 운이 좋아서 이 길에 다다른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다음 고민이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모객도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나에게 금전적인 이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나 와, 나 됐다라는 그런 뽕에 취해서 평생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배부른 그런 고민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고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게 그 성공을 위해서 또 예술가로서 중요한 게 내가 작품을 발표했을 때 내 작품을 어떤 직언해 줄 수 있는 비평해 줄 수 있는 솔직하게 비평해 줄 수 있는 업계 동료의 수. 네, 이것도 저는 어떤 한 사람의 성공에 있어서 되게 질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운이 좋아서 명성을 얻고 돈을 벌어봐야 내 작업적으로 직언을 해줄 동료가 없다면 네, 그건 되게 조금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평을 해준다는 게 작품의 단점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준다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내 작품의 장점을 정확한 지점에서 찝어주는 것도 네, 되게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작품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발표를 하면 이제 어떤 평론가들이 평론을 해줄 때가 간혹 있는데 물론 이제 되게 훌륭한 평론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의 어떤 숨은 의도를 되게 잘 찝어주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줘서 제 작품의 약점을 이렇게 조금 드러내주고, 그러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어떤 평론은 제 작품을 되게 칭찬하고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해주더라도 그 포인트가 되게 좀 헛다리 짚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뭐 비판을 받는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정말 좀 예리한 지점, 정말 좀 정확한 지점에서 그 칭찬과 비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동료가 내 주위에 몇 명이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이거는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두세 명? 네. 언제라도 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나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두세 명 정도면은 그 정도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면 또 요즘에 이것 빼놓고 성공의 척도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 SNS 팔로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팔로워 수가 권력이 됐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예술가들도 이 팔로워를 무시하고 이제 성공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SNS 유튜브든 인스타든
몇 명 정도면 뭐 성공했다고 느끼시는지.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명. 제 구독자나 팔로워가 한 3만 명 정도가 되면 저는 되게 성공이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 제가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하고 뭔가를 되게 공들여서 준비하고 발표를 했을 때 뭔가 되돌아오는 반응이 최소한의 반응이 좀 채워질 것 같아요. 물론 또 3만 명이 되면 5만 명을 바라고 또 5만 명이 되면은 또 실버 버튼을 바라는 게 인간의 심리겠지만 네 근데 이것도 막 그 팔로워 3만 명인데 뭐 올리면 좋아요 한 30개 눌리고 네 이런 거는 또 더 비참할 것 같고 진짜 그 충성 고객들이 많은 적어도 한 30%는 되는 그 정도 비율에서 3만 명 정도를 저는 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네, 이 정도면 저는 성공했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으로 가본다면 저는 또 작업실 컨디션을 항목으로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인들은 무조건 작업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작업실 좀 안정적인 작업실 또 내가 원하는 작업실 내가 원하는 크기와 컨디션을 갖춘 작업실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그래도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과 환경이 확보가 되어야 또 작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니까 뭐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영화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작업실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 세계를 좀 확장하고 넓히기 위해서는 좀 그런 복층 구조의 천장이 되게 높고 또 이것저것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창고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피아노 연주와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소규모 어떤 그런 영화 스튜디오, 뭐 크로마키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인터뷰 같은 거를 약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림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한 두세 개는 그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좀 채광이 조금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있는 작업실이 진짜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런 네, 작업실이라서 네, 그런 좀 갈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충족하는 어떤 작업실이 제 살아 생전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주어진다면 내가 예술가로서 성공했다는 그런 기준으로 네,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말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작업실을 정말 갖고 싶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목으로는 이거를 이루는 나이입니다. 도대체 어느 시점에 제가 앞서 이렇게 말했던 관객 수나 무슨 팔로워나 한 달에 버는 돈이나 뭐 작업실이나 이런 거를 언제 이루면 가장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너무 또 이른 나이에 또 성공을 경험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주변에서도 보면은 막 정말 이른 나이에 갑자기 이렇게 모든 조금 그런 운의 조각들이 맞춰져서 확 뜨는 사람들 있으면 당장은 좀 부럽잖아요. 근데 또 인생이라는 어떤 전체를 생각해 보면 점점 천천히 하나씩 이뤄 가는 게 점점 더 좀 괜찮아지는 게 더 재밌잖아요. 가령 20대 때 너무 이렇게 유명해졌다가 연예인들처럼 갑자기 30대, 40대 이렇게 저점을 계속 찍는 인생보다는 네, 20대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30대 조금 올라가고 네, 40대 올라가고 50대 더 올라가고 네, 저는 이런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른 시기에 어떤 그런 소년 급제보다는 나의 내공이 조금 많이 쌓이고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의 어떤 예술적인 자아가 완성된 시기에서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루는 나이대가 40대 네, 40대 중반, 네, 40대 중반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지금도 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작가다라고 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작가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 지금 성공해도 다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40대 중반, 네, 제가 지금 40대 초반이니까 40대 중반에 이 모든 걸 이룬다면은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네, 한 40대 중반보다는 한 50대, 네, 50대 언저리에서 이걸 이루면, 정말 인생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막연한 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성공에 대한 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해 보았는데, 이걸 들으시는 그 예술하시는 분들도 전 되게 궁금해요. 뭐 관객이나 뭐 돈이나 뭐 팔로워나 뭐 이런 거 모든 거를
생각했을 때 현재 자신의 지금 기준에 만족을 하시는지 자신만의 성공의 기준이라는 건 무엇인지 네,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운을 띄워줬으니까 다른 분들의 생각도 되게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희망 회로를 좀 돌려봤는데 상상만으로도 되게 오늘은 좀 기분이 좋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